서울의 밤은 언제나 불빛으로 가득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혼자인 사람들의 마음은 참 외롭습니다. 28살 정은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어요.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는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집에 돌아와 맞이하는 적막한 고요였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이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이별은 가족과의 이별일 것입니다. 은지는 7살에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는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가족이란 그저 남들이 가진 부러움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이어서 우리가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주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기적 같은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은지의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응급실 간호사로 일한 지 벌써 6년째, 불규칙한 근무 패턴에도 몸은 이미 적응해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 아파트 안은 고요했습니다. 은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혼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요. 오늘도 잘 버텨보자.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은지의 얼굴엔 피로가 짙게 밴 채였습니다. 2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성숙한 표정이었어요. 어쩌면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던 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토스트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고 은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거웠어요. 각자의 무거운 일상을 지고 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었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은지의 하루는 폭풍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은지야, 미안. 3번 침상 환자 혈압 떨어지고 있어. 빨리 와줄래? 네, 지금 갑니다. 응급실은 언제나 전쟁터 같았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었어요. 은지는 그 속에서 누구보다 침착하고 정확하게 일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불안해하는 가족들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는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정작 은지 자신을 돌봐줄 가족은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맞아줄 사람도 하루의 피로를 함께 나눌 사람도 없었어요. 때로는 환자들의 가족이 병실을 가득 메우고 서로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 한편이 저려오곤 했습니다. 나도 아프면 이렇게 걱정해줄 사람이 있을까? 은지는 종종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7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 그리고 처음부터 없었던 아버지. 고아원에서 보낸 11년의 세월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깊은 외로움도 안겨주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간호학과에 진학한 것도 응급실 간호사가 된 것도 모두 혼자 해낸 일들이었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고 밤새 공부하며 꿈을 키웠죠. 그 과정에서 은지는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밤 은지는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어요. 비록 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길고 바쁜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또 다른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에서는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곤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죠. 응급실 문이 열리며 들것에 실려온 한 명의 환자가 은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만남이 될 줄은 말입니다.
오후 3시경 응급실에 급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다는 신호였어요. 50대 남성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의식 잃고 들어왔는데 중간에 깨어났다가 다시 의식 잃었어요. 들것에 실려온 남자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은지는 다른 간호사들과 함께 응급실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남자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얼굴 곳곳에 상처가 있었고 옷은 피에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은지가 그 얼굴을 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함이었죠. 이번 응급처치실로 옮기겠습니다. 은지는 능숙하게 환자를 처치실로 옮기며 바이탈을 체크했습니다. 맥박은 약했지만 규칙적이었고 호흡도 안정적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의사가 도착해 응급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지는 옆에서 의사를 보조하며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를 어디서 봤을까 하는 궁금증이었죠. 선생님, 환자 상태 안정되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의사가 나간 후 은지는 혼자 환자 곁에 남았습니다. 조용한 처치실에서 환자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들렸어요. 은지는 차트를 정리하며 환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상처투성이었지만 인상은 온화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민아, 환자가 의식을 잃은 채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은지는 깜짝 놀라 환자에게 다가갔어요. 환자분, 깨어나셨나요? 하지만 환자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지민아, 아빠가 미안하다. 은지의 심장이 순간 크게 뛰었습니다. 지민이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흔한 이름이니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죠. 찾고 있어. 계속 찾고 있단다. 환자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나오는 말들이었지만 은지에게는 왜인지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은지는 환자의 이마에서 식은땀을 닦아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이 찾고 있다는 지민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찾고 있을까요? 괜찮으세요. 안전한 곳이에요. 은지는 환자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비록 의식이 없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환자의 상태는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고 뇌에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곧 깨어날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왜인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끌림이 있었어요. 마치 이 환자와 자신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조금만 더 지켜봐야겠어요. 동료들은 은지에게 먼저 가라고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를 그곳에 붙잡아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밤, 은지의 직감은 옳았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환자가 깨어나면서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말을 하게 될 테니까요. 밤 9시경, 환자가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환자 곁에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병원 응급실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은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환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떨렸어요.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은 환자는 은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 사람이 자신을 보고 우는 걸까요? 괜찮으시나요? 어디 아프신가요? 손을 보여주세요. 이상한 부탁이었. 은지는 환자의 말에 따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자는 은지의 손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작은 점을 발견하고는 더욱 크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점, 왼쪽 손목에 있는 이 점. 네. 그게 왜요? 환자는 떨리는 손으로 은지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콩알만한 작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은지에게는 그저 태어날 때부터 있던 평범한 점이었지만 환자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내 딸 지민이구나. 은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신을 딸이라고 했다고요? 네. 뭐라고 하셨나요? 지민아, 정말 내가 맞구나. 아빠가 얼마나 찾았는데. 은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지민이라는 이름으로요. 하지만 은지의 이름은 정은지였고 아버지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정은지이고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니야. 너를 찾기 위해 21년을 살아왔는데 이 점이 증거야. 너를 낳았을 때 의사가 말해줬거든. 왼쪽 손목에 있는 이 점. 환자는 계속해서 은지를 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은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혼란한 상태인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아니에요. 제가 누군지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저를 버린 아버지 따위는 필요 없어요. 은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아온 상처가 한 번에 터져 나왔어요. 설령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고 해도 지금 와서 나타나서 딸이라고 우기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일인가요? 지민아, 아니, 은지야. 얘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찾기 위해 평생을 살았단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어머니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없었다고 하셨어요. 환자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은지의 말을 듣고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럼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난 거구나. 미영이가 너의 어머니가 정말로. 그때 은지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이 사람이 방금 어머니의 이름을 말했거든요. 미영이라는 이름을.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어머니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은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아팠어요. 그녀는 서둘러 병실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다른 간호사가 돌봐드릴게요. 은지야, 가지 마라, 제발. 하지만 은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말입니다. 집에 돌아온 은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환자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지민, 미영, 그리고 왼쪽 손목의 점.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새벽 2시, 은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간직해온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나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냄새였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의 사진 몇 장과 편지, 그리고 작은 장신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은지는 하나하나 꺼내며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입던 반지, 목걸이, 그리고
그때 은지의 손이 멈췄어요. 상자 바닥에서 작은 팔찌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기용 팔찌였습니다. 은색으로 되어 있었고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은지는 손전등을 켜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지민? 팔찌에 새겨진 이름은 분명히 지민이었습니다. 은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 자신의 유품 상자에 지민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팔찌가 있을까요? 더 찾아보니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들 사이에서 본 적 없는 사진 한 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사진에는 젊은 어머니와 함께 한 남자가 찍혀 있었어요. 이 남자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오늘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와 똑같았습니다. 20여 년 전의 모습이어서 젊어 보이긴 했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팔찌에 지민이라는 이름, 어머니의 이름을 아는 것, 왼쪽 손목의 점, 그리고 이 사진까지. 설마 정말로? 은지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로 미영, 도연 1996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연, 그 사람의 이름이 도연인 모양이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어머니가 써놓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종이에 흐릿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지민아, 엄마가 내 이름을 바꿨단다. 이제부터 너는 정은지야, 아빠는 우리를 찾지 못하게 해야 해. 미안해, 지민아. 은지는 그 글을 읽고 나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자신의 원래 이름이 지민이었고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았다는 것을. 그런데 왜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도망쳐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아버지는 지금까지 자신을 찾고 있다고 했을까요? 너무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엄마,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은지는 어머니의 사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아버지에 대한 진실이 이런 식으로 밝혀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병실에 누워 있다는 사실도. 새벽이 되어서야 은지는 간신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내일 병원에 가면 그 사람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왜 그로부터 도망쳤던 걸까요?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직접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어젯밤의 혼란은 무엇이었을까요? 병실 문 앞에서 은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찾은 사진과 팔찌가 들려 있었어요. 용기를 내자. 문을 열고 들어가니 환자는 깨어 있었습니다. 은지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에 희망이 가득 찼어요. 은지야, 아니, 지민아, 다시 와줘서 고마워. 한도연 씨 맞나요? 은지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한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이 사진 설명해 주세요.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한도연은 그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진을 어디서 찾았니? 어머니 유품에서요. 그리고 이것도 은지는 지민이라고 새겨진 아기 팔찌도 보여주었습니다. 한도연은 그것을 보고 더욱 크게 흐느꼈어요. 이 팔찌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직접 만들어준 거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을 위해서. 그럼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왜 어머니는 당신으로부터 도망쳐야 했어요? 은지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쌓인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설령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고 해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버린 게 아니야. 절대로 버린 게 아니었어.
지키고 싶었는데 지킬 수가 없었던 거야.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와 저를 지키지 못했다니? 그럼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찾았어. 계속 찾았단다. 2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찾아다녔어. 하지만 미영이가 너의 어머니가 너무 잘 숨겨놨구나. 한도연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아온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어머니도 저도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나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빠가 묻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은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너무 복잡했어요. 분노와 그리움, 원망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 필요해요. 알겠다. 천천히 해도 돼. 아빠가 기다릴게. 은지는 병실을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었어요. 평생 꿈꿔왔던 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한도연은 병실에서 홀로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21년 전, 그때의 일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젊은 시절의 한도연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미영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 후 예쁜 딸 지민을 얻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도연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경쟁사의 악의적인 방해와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공장은 점점 기울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도연은 거래처 사장들로부터 협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위협이었어요. 그때 더 현명했다면 미영이와 지민이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한도연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급기야 집 앞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한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우리 어딘가로 피하자. 지민이라도 안전하게. 하지만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면 더 큰 화가 닥칠 것 같았어요. 내가 해결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미영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불량배들이 침입한 것입니다. 다행히 그날 밤 미영과 지민은 친정에 가 있었지만 한도연은 큰 부상을 입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난 한도연은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잠시만 어딘가로 피해 있어. 내가 이 일을 정리하고 데리러 갈게. 그게 마지막이었어. 한도연이 상황을 정리하는 데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범인들을 잡고 사업 정리도 마쳤어요. 이제 가족을 찾으러 갈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친정집에 갔을 때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미영이와 아이는 2달 전에 떠났다. 어디로 갔는지는 말하지 않았고 장모님의 차가운 말이 한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어. 21년 동안. 한도연은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미영과 지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너무나 철저하게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몇 년 후 한도연은 미영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에 대한 정보는 없었어요.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미영아, 나를 그렇게 미워했구나. 그 후로도 한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고아원을 찾아다니며 지민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름이 바뀌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도연은 나이가 들었고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딸에 대한 그리움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명처럼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왔고
그곳에서 자신의 딸을 만난 것입니다. 지민아, 아빠가 드디어 찾았다. 한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1년 만의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은지가 자신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이제 딸을 찾았으니까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도연의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이 병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한도연 씨의 가족분이신가요? 아, 저는 담당 간호사입니다. 경찰관은 한도연이 의식을 잃었을 때 지민아라고 계속 불렀다는 구급대원의 증언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혹시 가족 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환자분이 계속 지민이라는 이름을 부르셨다는데 혹시 가족 연락처를 아시나요? 그게 복잡한 상황이에요. 은지는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도연이 자신을 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간단한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병원에서 간이 검사도 가능하고요. DNA 검사라는 말에 은지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진실이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한도연은 검사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해보자, 은지야. 그래야 내가 믿을 거 아니니? 정말 괜찮을까요?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구강 면봉으로 세포를 채취하는 것뿐이었어요.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이틀은 은지에게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부녀 관계가 확인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과가 나오는 날 은지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한도연도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은지야, 무슨 결과가 나와도 괜찮아. 넌 이미 내 딸이니까. 결과를 봐야 알겠어요. 오후 2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직접 들고 왔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부녀 관계 일확률이 99.97%입니다. 사실상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순간 병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말문이 막혔고 한도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지민아, 정말로 내 딸이구나. 정말로 아버지시구나.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아버지가 정말로 눈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앞섰습니다. 왜 이제야? 왜 이렇게 늦게 만나게 된 거예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지민아. DNA 검사 결과로 모든 것이 확실해졌지만 오히려 은지의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1년의 세월과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며칠 동안 은지는 한도연을 피하며 지냈습니다. 같은 응급실에서 일하면서도 다른 간호사들에게 그의 담당을 맡겼어요.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동료들은 은지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몰랐어요. 평소 밝던 은지가 갑자기 침울해졌으니까요. 은지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은지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한편 한도연은 날이 갈수록 초조했습니다. 딸을 찾았지만 다가갈 수 없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은지가 병실에 올 때마다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업무적인 대화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지민아, 아빠와 이야기 좀 하자. 지금은 바빠서요. 다른 간호사가 돌봐드리게 할게요. 은지의 차가운 태도에 한도연의 마음도 무너져 갔습니다. 21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딸에게 거부당하는 것이 더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한도연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거예요? 은지야, 전 21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어머니도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데. 그때 어디 계셨어요? 은지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폭발한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고아원에서 외롭게 지낼 때도, 혼자 공부하며 간호사가 될 때도 어디 계셨냐고요? 찾고 있었어. 계속 찾고 있었단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말로 다 해결되나요? 제가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웠는지 아세요?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은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가 한 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은지는 돌아서서 병실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감정적인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요. 은지야, 제발 가지 마라. 아빠에게 기회를 줘. 기회요? 21년이나 늦은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은지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혼자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어서. 병실 문이 닫히고 한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딸을 찾았지만 마음을 얻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은지도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는데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는 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은지가 한도연을 피한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응급실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은지는 간호사실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병실에서 응급 벨이 울렸습니다. 한도연의 병실이었어요. 은지야, 이번 병실 환자 상태 이상해. 은지는 깜짝 놀라 차트를 떨어뜨리고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한도연이 침대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선생님, 응급 상황입니다. 의료진이 몰려들었습니다. 한도연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의식도 잃은 상태였어요. 교통사고 당시 발견하지 못한 내부 출혈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즉시 수술실로 옮기세요.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아니, 환자분. 은지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뱉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도연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은지는 한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버티세요. 제발 버티세요. 한도연은 의식을 잃었지만 은지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희미하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은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의료진이 아니라 보호자의 입장에서 말이에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실감했습니다.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은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평소 종교가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간절히 빌었어요. 막상 이를 위기에 처하니 한도연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수술은 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은지는 한 걸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집에 가라고 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야, 좀 쉬어. 내가 여기 있을게. 안 돼요. 제가 여기 있어야 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피곤한 얼굴로 나왔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예요. 48시간이 고비입니다. 그럼 깨어날 수 있나요? 환자의 의지에 달렸어요. 가족의 목소리가 큰 힘이 될 겁니다. 한도연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들렸어요. 은지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아버지이고 자신에게는 유일한 가족이라는 것을.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너무 매정했어요. 은지는 한도연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가족의 목소리가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녀는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깨어나세요. 제발 깨어나세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21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은지는 그제야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원망보다 그리움이 더 컸다는 것을. 중환자실에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거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병원 측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더 오래 있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도연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들리세요? 한도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곧 은지의 얼굴을 알아보았어요. 은지야, 여기 있었구나. 네, 계속 여기 있었어요. 깨어나실 때까지. 한도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은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미안해. 아빠가 또 널 걱정시켰구나.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아버지를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은지는 이제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겪으며 마음의 벽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은지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마지막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들어줘. 21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야. 한도연은 힘든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정말로 찾고 있었단다. 너 없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아버지,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아빠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게 가장 미안하고 후회되는 일이야. 한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지도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간호사가 된 걸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어머니가 잘 키워주셨어요. 아버지 얘기는 안 하셨지만. 미영이가, 너의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럴 만했어. 아빠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한도연은 계속해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21년간 혼자 감당해온 그리움과 후회를 모두 말이에요. 은지야, 이제라도 아빠가 곁에 있어도 될까? 너무 늦었지만. 네.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은지는 마침내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원망해도 결국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지만 늘 궁금했어요. 제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저를 사랑해 주실까?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지민아.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부녀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21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지는 것 같았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중환자실의 조용한 공간에서 아버지와 딸의 첫 진심 어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도연이 위기를 넘긴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이제 매일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근무가 끝나면 병실로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훨씬 좋아졌어. 우리 딸이 매일 와주니까 힘이 나는구나. 한도연은 우리 딸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21년 만에 되찾은 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은지는 평소보다 일찍 병실에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편지, 그리고 지민이라고 새겨진 아기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그것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 사진 정말 오랜만이구나. 미영이가 참 예뻤지.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미워하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상황이 어려우셔서. 은지는 이제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빠가 더 현명했다면 너희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잖아요. 은지의 말에 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정말 성숙하게 자랐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 이제부터가 중요하지.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민아. 네.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은지라고 불러주세요. 그 이름으로 살아왔으니까. 알겠어. 은지야. 우리 은지.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동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은지야, 미안 그런데 이분이 정말 내 아버지시구나? 너무 신기해. 네, 이상하죠? 제가 돌보던 환자가 아버지였다니. 동료들도 이 놀라운 우연에 대해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모두들 신기해하면서도 은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운명 같아. 21년 만에 응급실에서 만나다니. 그러게 말이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 그날 밤, 은지와 한도연은 지난 21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지는 고아원에서의 생활, 간호학교 시절, 그리고 간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주었어요. 한도연은 딸을 찾아다니며 보낸 세월과 혼자 살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의 빈 시간을 채워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버지도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 괜찮았어. 언젠가는 널 찾을 거라고 믿었거든. 그 믿음으로 버텼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아니야. 당연한 반응이었어. 갑자기 나타난 아빠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거야. 이제 부녀 사이에는 진정한 이해와 용서가 흘렀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고 앞으로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한 것이지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아빠도 그래,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그 밤, 은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28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어요. 한도연도 딸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후, 한도연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은지는 그동안 아버지가 머물 곳을 마련했어요. 자신의 원룸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준 것입니다. 퇴원하는 날, 응급실 동료들이 모두 나와 한도연을 배웅했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은지 잘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우리 딸이 여러분 덕분에 훌륭한 간호사가 됐네요. 한도연은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은지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새 집으로 가는 길에 은지는 한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 21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어. 새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은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가구들과 아버지를 위한 작은 배려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은지야, 정말 고마워. 아빠를 위해 이런 것까지. 당연한 거예요. 이제 제게도 돌봐드릴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그날 저녁, 부녀는 함께 첫 식사를 했습니다. 은지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며 한도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딸이 해준 밥을 먹게 될 줄. 앞으로 매일 해드릴게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배워서요. 식사 후, 한도연은 은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좀 있어. 내가 받아야 할 돈이야. 그런 건 괜찮아요, 아버지. 아니야, 지금까지 못해준 것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줘. 그리고 결혼할 때 쓰라고. 결혼이라는 말에 은지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직 그런 생각은 없어요.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때 아빠가 당당하게 딸을 보내주고 싶어.
한도연은 이제 진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늦었지만 딸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하고 싶었어요. 며칠 후, 은지는 한도연을 어머니의 묘소에 데려갔습니다. 21년 만에 한도연이 미영을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미영아, 늦었지만 왔어. 우리 딸 잘 키워줘서 고마워. 한도연은 묘비 앞에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미영에게 사과하고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은지를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엄마, 아버지를 찾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 후로 은지와 한도연은 진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은지는 주말마다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고 한도연은 딸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한도연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은지의 직장 근처에서요. 딸이 힘들 때마다 찾아올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언제든지 힘들면 아빠 카페로 와.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자. 네, 아버지. 정말 꿈 같아요. 이제 은지에게는 퇴근 후 돌아갈 가족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느꼈어요. 그리고 한도연에게도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딸의 웃음소리, 딸과 함께하는 일상이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21년의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는 없었지만 이제부터 만들어갈 시간들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지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집에 돌아가면 맞아주는 아버지가 있고 함께 나눌 하루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도연의 작은 카페, 지민이네는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더 따뜻한 사장님의 미소 때문이에요. 특히 딸 자랑을 늘 하는 다정한 아버지로 소문이 났죠. 우리 딸이 어제 환자 한 분을 살렸다고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장님, 딸 자랑은 정말 끝이 없네요. 오늘도 은지는 퇴근 후 아버지의 카페에 들렀습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보니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오늘도 손님 많았어요? 응, 내 동료들이 많이 왔더라. 모두 우리 딸 자랑하더라고. 두 사람은 카페 문을 닫고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은지에게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거려. 당연하지. 분명히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그날 밤, 은지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안부를 전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와 함께라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참 많은 이별이 있지만 때로는 기적 같은 만남도 있습니다. 은지와 한도연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기적이었어요. 비록 2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진정한 가족에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이 두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것이지요.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시간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기적 같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사랑이 있다면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글 쓰는데 큰 도움 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